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장 실전 사례 연구 제1절 직장 및 직업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명조 중에서 직업은 격용에서 최고로 청하고 왕한 글자로 정해야 발휘할 수 있고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다. 직업을 볼 때 항상 현재 상태의 직업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성공 가능성 높은 성공 가능성 이런 직업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 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무대에서 직업을 맞춰보라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 거 사실은 그렇게 유용한 어떤 명리학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업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이것을 명리학적인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우리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법에서는 격용 중에서 최고로 청하고 왕한.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호위할 때 우리 주신이 있고 용신이 있죠. 여기에서 호위할 때 용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하게 하는 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청한 것을 청하게 하는 글자를 돕는 희신이 있죠. 이 세 개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격신을 호위하는 용도의 용신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간에 투출한 것을 주로 보고 다시 주보추용하여 최고로 청하고 왕한 신의 간지를 직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업 부분은 따로 제가 별도의 권어로 만들어서 제가 명리학 대기에 넣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의할 것은 청하다 하면 왕하죠. 아무리 원령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원령의 글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글자가 혼잡하고 그 혼잡한 글자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원령의 글자는 왕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청한 것이 곧 왕한 것이라고 왕한 것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투간하고 있는데 지지에 약한 인성의 도움만 있다고 해도 이 글자가 청하다고 하면 왕할 가능성이 높은 글자로 봅니다. 그래서 청하고 왕한 글자, 그래서 탁한 거, 혼잡한 거 이런 글자는 왕한 글자의 조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서 우선 가장 먼저는 크게 나누면 예전식으로 문이나 무로 나눈 거죠. 현대적인 측면에서 이걸 약간 고쳐보면 문은 우리 주변에 흔히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직업군, 무는 특수한 직업군.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말한다면 대기업, 이것은 문에 속하죠. 그런데 벤처기업 이런 것은 무에 속하고요. 직업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 업무, 일반 사무직 이런 것들은 문에 속하고요. 영업직, 외근, 판매 이런 것들은 무에 속하겠죠. 무.
이렇게 뭐 군인만 무가 아니고요. 또 군대 내에서도 보직에 따라서 군수 지원 파트가 있고 전투 파트가 있으면 그것도 문무로 나누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무의 관원, 관원은 공무원이라고 우리 흔히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인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관원, 옛날로 말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직업. 주보가 관살과 인성, 관인상생, 뭐 이런 거 우리 얘기 많이 했죠. 그런 것도 청황하고, 아니면 관살인을 꺼리는데 재활을 하는 경우, 식상이나 재성이 유력해서 재활을 한다거나 인성이 또 재활을 하는 경우, 만약 관살이 약간 섞이는 경우 혹은 인성이 약간 섞이는 경우 모두 정형적인 문무 공무원의 명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공무원들 있죠. 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뭐 계약형 공무원이랄지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관살을 이용해서 인성을 생하는 경우, 이게 관인상생이죠. 그 다음에 관인을 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관인이 우리 용신인 경우, 또 살인을 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편인을 생하거나 혹은 정인을 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인을 생하면 문관, 편인을 생하면 무관, 또는 상관이 주신인데 겁제를 용하거나 관으로서 겁을 제함이 유력한 자, 무관. 겁 제해서 이제 득지 이런 거죠. 제어한 것을 얻는 거죠. 이제 득지라. 겁제로서 아니면 겁제를 써서 어떤 아니면 겁제가 제어를 당해서 그런 경우 그 겁제가 의미하는 그런 직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득지 이런 용어에 주의할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꺼리는 것을 재활을 한다면 그 꺼리는 것을 얻는다 이거죠. 그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조폭을 우리가 제어한다는 것은 조폭의 심성을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조폭의 성정을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조폭 세계 문화를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안 좋은 쪽에 어떤 기여하던 그런 성향을 좋은 쪽으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도리어 진짜 불량배들을 어떤 잡고 그 교육하고 규율하는 그런 어떤 군인이나 검찰이나 뭐 경찰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조직 같은 그런 집단 그런 것에서 안 좋은 쪽을 제거하고 좋은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재득지의 그런 용법입니다. 겁제가 귀신이면 겁제를 없애거나 겁제가 그러니까
쓸 수 있다거나 하면 겁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 무관 이런 거죠. 뭐 금토는 육군, 뭐 목화, 오행으로 보는 거고요. 관직의 대수는 모두 주보의 급수로서 계산한다. 기타 관사를 끓이거나 혹은 관살이 혼잡한데 인성이 청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인성이 있지만 쇠한 경우 혹은 관사를 용하는데 형축극파 이런 경우는 모두 관원은 어렵다. 기껏해야 농공상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 직업을 구한다 이런 거죠. 수토를 기뻐하는 자는 농업, 목화나 토목을 용하는 자는 공업, 수목을 용하거나 혹은 재가 주신이고 겁으로서 보신을 삼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가 혼잡한데 겁으로 제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상업, 금수는 유통업, 기신인데 극자가 아니고 같은 거죠. 만약에 원국에 목화가 있고 목이 기신인데 금이 극제하는 경우 역시 공업. 뭐 이렇게 서로 재, 화, 극제죠. 생소리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극제되는 글자가 의미하는 분야의 직업. 화를 당하는 것, 화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인성이 살을 화하는 것. 그러면 이때 인성과 살의 긍정적인 측면을 얻어서 그것이 직업에 반영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살인상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성으로 화살하는 거죠. 이것은. 살인상생은 살로서 인성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죠. 화살과 상생은요. 그 다음 십신의 유형과 직업, 직장의 분류. 셀러리맨, 매일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관인상생, 관을 만나면 인성을 보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적합한 사주 구조. 인수가 희신이고 왕하면 승진하고 급여가 오른다. 인수는 급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생, 교사. 인수가 주관하고 인수는 지식이 모이는 장소, 인내심, 자선심, 지구력, 식상생제도 선생에 적합합니다. 인성은 주로 어떤 이런 연구, 어떤 자선, 배품 이런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중에서도 인성이 주신 분은 이런 연구 파트의 어떤 보직을 겸한다 할지 식상생제인 경우에 가르치는 어떤 분야에 주력한다 할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관살이 청한 자, 인성이 왕하고 청한데 혼잡이 없는 자. 만약 혼잡이 있으면 기업 쪽.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관인을 주로 주신이나 용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단 월급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 국가의 독을 먹으면 관, 료, 공무원이죠. 국가 록과 유사한 어떤 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그 다음에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유사한 안정적인 형태의 직장, 대기업이겠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관인을 적절하게 쓰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면 아까 지금 3번에서 말한 것처럼 관인이 제대로 잘 서로 보조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 깨짐이 없고요. 형충파해 이런 것들이 없고 혼잡이 없고 이러면 관료나 공무원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혼잡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사주상의 어떤 구조를 보면 더 순도가 약간 더 떨어지는 것이죠. 뭐 요즘은 웬만한 대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급여도 높고 하지만 어쨌든 사주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계사 돈을 계산하고 재죠 재. 그런데 재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겁재. 그리고 그것이 목과 관련된 오행이면 더 유력하죠. 살로서 겁재이기 때문에 살로서 비견을 재고 청하게 취하거나 겁재를 넣는다. 겁재 자체로도 정밀한 계산을 하는 거죠. 변호사, 식상, 말재주, 인수가 희용이면 말의 내용물이 있고 증빙력이 있다. 장사하는 자, 식상생재. 식상이 주신이고 제가 보좌하면 취미나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것. 제가 주신이고 식상이 보조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교통상.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1인 기업 연예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려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 식상생재. 연예이긴 한데 어떤 연예의 어떤 그 예능에서의 재능보다는 돈을 벌려고 먼저 기획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료 연예인이나 선후배 연예인들을 모아서 돈을 공연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재가 주신인 경우죠. 그러니까 재용 식생이고요. 약간 다르죠. 농업은 주로 우리가 식신이 대표한다고 봅니다. 식신은 스스로 먹는 힘이며 여기에 격용이 토에 속하는 경우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미식, 요식, 식신이 희용, 목화, 수화, 요리와 관련돼서 수, 그다음에 불 이런 거죠. 출가인, 격용이 모두 파괴된 자,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자. 신왕무의, 무의죠, 무의.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의존하는 데가 주로 우리 사람들은 재나 관이죠. 먹을 것, 어떤 지위, 비겁의 전환격은 승려가 아니다. 이것은 출가인은 될 수 있는데 승려, 이것은 출가와 어떤 승려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출가 중에서도 출가, 승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세와 인연을 완전히 끄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자. 그렇죠. 승려는 정말로 속세와 아무런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경우고, 수도자는 세속과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리를 멀리하는 거죠. 추걸생, 특수사업, 장의사, 어떤 추걸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목관, 석관, 금, 오행, 고, 장의사, 한겨울의 어떤 음이 왕한 심령술, 음왕한 것, 무당 이런 것들이죠. 의사는 인수가 채 혹은 격용, 혼잡이면 반드시 재성으로서 혼잡을 제거해 청하게 합니다. 의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직종은 아니죠. 활동성이 내포돼야 됩니다. 그 재성이죠. 법을 집행하는 관리, 상관으로 관을 극하거나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 만약 비겁이 귀신이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 검사, 수사 이런 정도. 상관, 극관, 상관, 견관과 극관은 좀 다르죠. 상관, 견관을 해도 되는 경우,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경우로 나눈다면 해도 되는 경우. 관성이 사주에 아주 없는 경우, 그것은 상관상진이죠. 그때는 최고위층. 상관상진에 대해서 여러 헷갈리는 설명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상관은 관과 천적 관계죠. 상관이 만반에 있으면 관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못 내미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모든 관을 내가 눌러서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층이죠. 상관상진, 최위기 이런 거죠. 거기에 상관이 상관월에 태어나서 관성이 하나 있는데 인성을 보아서 상관이 없어져야 상관상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매우 본의를 벗어난 것들이죠. 보따리 부역상 이런 사람들은 재성혼잡, 이런데 비겁으로 재 하나를 없애서 청하게 하고, 그것이 연주에 있으면 주로 국외 문호인데 이것은 외국의 문호죠. 시주는 국내의 타향의 문호라고 보면 됩니다. 연예인 모두 편성의 경우로서 편재, 식상, 살이 중요합니다. 가수를 예를 든다면 금수가 희용이죠. 격용이 나쁜 화력이. 연구원 편인이 지지 혹은 입고하고 주시는 경우. 편재가 많은 자는 규정품 매매업, 입고하면 보존. 역마가 주신이면 주신이고 신왕하고 편재가 왕하고, 편인을 기뻐하는 자는 속기인이 기자, 운전사, 비겁이 주관, 중개업, 무기토. 기시면 목으로 거류가 적절하는 거죠. 식상인수, 을목정화, 목화상생, 이런 문명의 상이니까 문필, 작가. 여기에 편재 역마가 더해지면 기자. 직업 선택의 어떤 조언을 할 때 먼저 오행이 중심이 되고 다음에 십신. 오행은 어떤 선천성, 어떤 고유성의 의미가 있고요. 십신은
어떤 후천성, 사회적 속성이죠.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십신별로 뭐 비겁이나 식상이나 뭐 쭉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본질적인 의미, 서성, 글자, 서성, 향상성, 어지른, 인, 뭐 이런 특성이 목이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목이 예를 들어서 비겁인 경우, 그럼 비겁의 어떤 자주성, 무리 이런 것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죠. 고집 이런 거죠. 목의 어떤 간목이면 어떤 간목이 비겁이면 자주성과 어떤 향상성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고집불통이 되기도 하고요. 직업으로서는 향상성, 자주성,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서성과도 맞고 어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신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런 거에도 맞습니다. 화가 있으면 이제 더욱 좋고요. 이런 식으로 직업은 수시로 운에 따라서 변한다. 가장 청하고 희신이고 목화토금술 안배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고서에서 지금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팔자에서 교경을 정확히 한 후에 반드시 직업 오행을 배합, 심성이나 재능을 제대로 배합하여 직업을 선택해야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에 집중하여 성취하고 높여갈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의 진로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은 좀 눈여겨 봐야 되죠. 채용상 그 분별을 활용하는 채용. 채용이 목. 채용. 채가 또는 채용이 목. 목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이게 주신이라고 봤고요. 이것은 용신이라고 봤죠. 같은 개념상 같은 겁니다. 이런 직업에 논할 때는요. 그래서 채용이 목이다. 그러면 목재와 관련된 사업. 오행을 논할 때 행은 1번이 용이죠. 2번이 동이죠. 3번이 열이라고 그랬죠. 쓰임. 5가지의 어떤 쓰임, 5가지의 움직임. 오운육기 이런 것도 되고요. 열, 5가지의 분류, 그룹화. 이런 것을 총괄하는 통칭하는 의미가 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업에서는 오행의 오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재와 식물 관련된 거. 쭉 뭐 동일한 내용 읽어보시고요. 전통적인 개념의 오행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는 것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오행의 주된 실질 요소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목의 질로 던하면 금속으로 자르고 닦는 과정을 거치고 빛에 건조하여
유지분이나 수분, 토양 중의 유기물 성분을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죠. 하지만 결국 주성분이 목이 되는 거긴 합니다. 각 공정 과정을 경과해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수많은 공정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고 통상의 물품과 같은 오행 배속, 용, 오, 행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그루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